자, 지금부터 115의 이론 문제 전산의 1급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회계 순환 과정에 있어 기말 결산 정리의 근거가 되는 과정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 왜 결산하는 거야? 왜? 재무제표 만들고 보고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기업 실체, 계속 기업 뭐 다 있는데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겠죠. 기간별로 재무제표 작성해서 보고해야 된다. 그 얘기요. 자, 두 번째 볼게요. 당좌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자산 중에 제일 유동성이 높은 게 당좌죠. 그러니까 1번 선급비용 당좌, 미수금 당좌, 미수수익 당좌, 선수수익 유동부채. 답은 4번이죠. 자, 3번에 가서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의 과정이 유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 말이 뭐야? 들어온 순서대로 나간다.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이거죠. 선입선출법이지 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적합하고, 어제 공부했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4번, 유형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래로 옳은 것은 비용 처리하는 거. 건물의 피난시설 설치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 자본적 지출, 조명기구 교체 수익적 지출.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번으로 가볼까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상각 완료 후 잔존가치로 1,000원을 반드시 남겨둔다. 잠깐만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걸로 친다. 그래서 1,000원 남겨두는 게 아니라 없는 거 어떻게 한다. 그죠? 답은 1번이 옳지 않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얘기하자면, 유형자산들 있잖아요. 유형자산들은 잔존가액이 뭐 아예 없다 그러면 장부에서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비망금액이라고 해가지고, 비망이 뭐야? 망은 뭐야? 잊어버린다는 얘기지. 비망금액이라고 해서 아예 장부에서 지워지는 걸 방지하려고 잔존가액을 1,000원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건데, 무형자산은 애초에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잔존가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다 맞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무형자산 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둘 다 사용 가능.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법 사용하라고 하고 있죠. 무형자산 상각하는 회계 처리할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둘 다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 간접법도 되고 직접법도 되고. 무형자산 중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6번. 일반 개업비 기준에 따른 부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번이죠. 임차보증금, 이거 내 돈이에요. 자산. 그래서 답은 1번이다. 7번.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잠깐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면은 좋은 건데, 잉여금인데, 자본 잉여금. 감자, 너도 좋은 거잖아. 자본 잉여금. 이건 아니죠. 조정, 자본 조정. 답은 3번이에요. 8번에 가볼게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영업이익을 구하세요. 기초재금 5만원, 기말재금 0으로 가져간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영업이익 구하는 거죠? 먼저 상품부터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기초재고는 5만원이라고 했죠?
그다음 기말재고는 0이고. 자, 그리고 단기 총 매입액이 30만 원이에요. 자, 근데 매입 매물이가 있어요. 매입 매물이. 이거는 이제 빼기해야지, 대변에. 매물이. 요게 2만 원이다. 또 뺄 거 있나? 매출 할인, 매출액에서 빼는 거고, 이자 비용, 급여, 통신비, 감가상각, 배당, 임차료 다 됐어요. 그러면 차변이 35만 원이고, 요거 애누리 까면은 33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겠죠? 매출원가는 33만 원이다. 아니 근데 나는 원가고 나는 여기다 이익 더해가지고 매출액이다 이거죠? 그래? 야, 너 매출액 얼마인데? 했더니 50이래요. 헐, 진짜? 사실 나 할인 있어. 아, 그 빼. 빼기 매출 할인. 그럼 순매출액은 얼마냐? 49죠? 49만 원이 순수 매출액. 아, 여기까지 왔어. 그럼 원가 여기 빼주면 33만 원 매출 총이익이 돼요. 그러면 16만 원이 매출 총이익이다. 맞습니까? 근데 답은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빼기 판매비와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 판매비와 관리비인 거 골라보면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급여, 통신비, 감가상각비,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지금 놀 생각하지 마세요. 임차료 여기까지. 그러면은 얼마요? 2만원, 5천원, 만원, 2만 5천원 6만원이네? 맞죠? 아니야? 2만원, 급여 2만원, 통신비 5천원, 2만 5천원, 감가상각비 만원, 3만 5천원, 그 다음에 임차료 2만 5천원 6만원 맞아요?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지어봐. 자, 그래서 빼주면은 영업이익은 10만원이다. 그 얘기죠? 자, 다음은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조금 원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분별 원가 계산이에요.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 방법으로는 직접 단계 상호 배분법이 있으며 이들 배분 방법에 따라 전체 보조부문 원가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결과는 아무 차이도 없다. 알았죠? 과정이 달라지는 거지 결과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원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답은 1번이에요. 자, 나머지 것들도 혹시 뭐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지 볼게요. 상호 배분법은 부문 간 상호 수수를 고려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다른 배분 방법보다 계산이 복잡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맞아요. 단계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배분 순서에 따라 각 보조부문에 배분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원가 배분액이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맞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문별 원가 계산은 중간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결과가. 그래서 어떤 경로로 갔느냐를 찾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원가 분류 중 분류 기준이 같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변동원가, 관련원가. 잠깐만, 변동원가는 뭐예요? 행태에 따른 분류죠. 그리고 관련원가 의사결정, 직접원가 추적 가능성, 고정원가 나왔다. 가하고 라가 있어야 되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다시 지나가서 매몰원가. 매몰원가는 관련원가하고 같이 의사결정에 따른 관련성에 따른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나, 마가 짝이 돼야 되고 다, 바가 짝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있는 거에서는 답이 3번밖에 없죠.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리를 참고해서 자, 다음 자리를 참고해서 2024년 제조 작업지수 200번에 대한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불과 예정배불 계산은 각각 얼마인가? 예정이라 그랬죠? 예정. 자, 23년 연간 제조간접원가, 이건 전기죠. 420만원. 총 기계작업시간은 10만 시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럼 여러분, 23년도는 예정 배부율이 42원이에요. 42원. 왜? 420만원 나누기 10만 해갖고 42. 근데 나는 24년도 거 구하는 거니까 또 내려가 볼게요. 24년 연간 예정 제조간접원가 380만원, 예정 기계작업시간 8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 나눠보세요. 380만원을 8만 시간으로 나누면 47.5예요. 시간당 47.5원. 자, 근데 그러니까 예정 배부율은 47.5원인 거고 24년 제조작업 지시서별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은 다음과 같다.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샵 200번이에요? 샵 300번이에요? 200번 구하는 거예요? 300번 구하는 거예요? 200번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지막 마무리로 정리해 보면은 24년 예정 배부율은 금액 나누기 기준이니까 380만원 나누기 8만 시간, 그래서 47.5원이 나왔다. 그런데 나는 샵 200번 거를 내부하는 거니까 47.5원에다가 그 200번의 시간 11,000시간을 곱해주면 52500 이게 나오죠. 답이 3번이다. 자, 그러면 12번 가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할 경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에 의한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를 발생시킨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초제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답이 1번이다. 13번이에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다. 맞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2번도 맞고,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를 총괄하여, 사업자 단위는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를 총괄하여 신고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다지. 납부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단위고,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도 납세 의무자인 건 맞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다음 장에 14번, 15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그랬죠? 면세사업 관련된 거는 안 돼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 관련된 매입세액 안 돼요. 토지도 면세 관련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답은 4번이겠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면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이다. 이거는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로 사다가 과세 매출한 용도의 경우에 가능하고, 증빙은 사업자하고의 거래분일 때는 제대로 된 증빙서류만 인정이 돼요. 예를 들면 사업자하고 거래하는데 영수증 돼? 안 돼? 안 되죠. 계산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정표 이런 것만 되죠. 근데 농민하고 하면 어때? 저 농부인데요 이러면, 아 당신은 농부라서 안 돼 이래?
영수증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수증도 가능하다. 근데 아닌 거에 아닌 거에 아닌 거에 아닌 거에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러나 음식점 농어민과의 거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맞죠? 내가 음식점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의 매입분을 의제니치의 공제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무튼 이거 한 줄 때문에 말이 길어졌어요, 여러분. 답은 4번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4번이 제조업이 아니라 글씨 세 글자만 바꿔서 음식점이라고 바꿔주면 이게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중 부가세법상 생리하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생리하서 발급을 해야 되는 경우는 택시 안 돼요. 그 다음에 미용업자 얘는 해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제조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공판 제약 요거는 영세율 생견서 발행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간주임대로 발행 안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115의 기출문제 이론 문제를 설명드렸습니다.